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가족의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목격한 한 어머니의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절대 잊지 못하실 거예요. 김 씨 부인에게는 자랑스러운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좋은 직장에 다니던 딸은 성실하고 듬직한 남자와 결혼했어요. 사위는 정말 모범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인 김 씨 부인께 항상 공손했고 명절이나 생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안부를 물었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장인이었고 무엇보다 딸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예쁜 손주까지 생겨서 김 씨 부인은 정말 행복했어요. 사위가 아이를 업고 놀아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딸이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구나 하고 흐뭇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항상 부러워했어요. 김씨네 사위는 정말 금사위네, 요즘. 그런 남자 어디서 찾아?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김씨 부인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 딸이 아이와 함께 6주간 호주로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아이도 어리지만 영어 환경에 일찍 노출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사위도 적극 지지했어요. 당신과 아이 둘 다에게 좋은 기회야. 나야 6주 정도 혼자 있는 게 뭐 어렵겠어? 라며 쿡쿡 웃었죠. 공항에서 배웅할 때 사위는 정말 아쉬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와 아이를 꼭 안아주며 빨리 돌아와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 부인도 사위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야 하니까요. 딸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김 씨 부인은 사위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을까? 회사 일로 바쁠 텐데 집에 와서 또 혼자 있으면 얼마나 쓸쓸할까? 특히 요리를 잘 못하는 사위였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에이, 그냥 한번 가볼까? 김 씨 부인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위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잡채, 김치찌개를 푸짐하게 만들어서 반찬통에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국까지 끓여서 보온 용기에 넣고 밑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정말 친아들을 챙기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한 마음으로 짐을 꾸리면서 김 씨 부인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얼마나 고마워할까? 이런 걸로 가족의 정을 더 깊게 쌓는 거지.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그 집에 가서 보게 될 끔찍한 장면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될 줄은 말이에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김 씨 부인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사위의 깜짝 놀랄 표정을 상상하며, 그리고 딸에게 엄마가 반찬 갖다 줬다고 자랑하는 사위의 모습을 그려보며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향하고 있는 그 집에서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김 씨 부인이 딸의 집 앞에 도착한 건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평일 낮이라 사위는 당연히 회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리 연락하지 않고 온 거였죠. 깜짝 선물처럼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려고 했습니다. 딸에게서 비상용 열쇠를 받아놨기 때문에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김 씨 부인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사위 오늘 저녁에 얼마나 좋아할까?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이런 반찬들이 가득 있으면 얼마나 감동일까? 그런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안에서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텔레비전 소리일까? 아니면 라디오? 하지만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2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씨 부인은 잠깐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설마 사위가 집에 있나? 아픈가? 아니면 회사에서 일찍 들어온 건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분명히 남자 목소리 외에 여자 목소리도 들린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그냥 드라마 소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위가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드라마라도 틀어놓은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했어요. 드라마 속 대사가 아니라 실제 대화 같았거든요. 김 씨 부인은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반찬통들이 든 큰 가방을 들고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걸음걸음마다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갑자기 들려온 여자의 달콤한 목소리에 김 씨 부인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이건 분명히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고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여보라고 불렀다는 게 김 씨 부인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여보. 김 씨 부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이 없는 집에서 누군가가 사위를 여보라고 부른다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찬통이 든 가방이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어요. 이 상황이 대체 뭔지 알아야 했습니다. 몰라. 그냥 빨리 와. 또 다시 들려온 여자의 목소리. 이번엔 더욱 애교스럽고 끈적한 톤이었어요. 그 순간 김 씨 부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뭔가 매우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 부인은 거실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문 너머로 더욱 선명하게 들려오는 소리들.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 여자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그리고 뭔가 부산스러운 소리들까지. 이럴 리가 없어. 우리 사위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김 씨 부인은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귀로 들려오는 현실은 그녀의 바람과 정반대였습니다. 분명히 이 집에 딸이 없는 이 집에 사위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빠와서 제대로 호흡하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이 생각하는 그 끔찍한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말이에요. 김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거실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엔 더욱 충격적인 소리였습니다. 그녀가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배신감 넘치는, 가장 견딜 수 없는 소리였어요. 김 씨 부인의 떨리는 손이 거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소파 위에서 사위가 젊은 여자와 반쯤 벗은 채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사위의 셔츠는 바닥에 벗어져 있었고 여자는 얇은 속옷 차림이었어요. 둘이 격렬하게 키스하며 서로를 애무하고 있는 모습이 김 씨 부인의 눈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김 씨 부인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동시에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반찬통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쨍그랑 하는 처참한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김 씨 부인이 정성스럽게 만든 멸치볶음과 잡채가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소파 위에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어요. 사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여자는 당황해서 비명을 지르며 소파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장모님. 사위가 헐레벌떡 셔츠를 찾으며 더듬거렸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비참해 보이던지.
김씨 부인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모범 사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거기엔 그저 들킨 바람둥이의 초라한 모습만 있을 뿐이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김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위가 딸이 아이와 함께 어학연수를 떠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다른 여자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으며 현관 쪽으로 도망가려 했어요. 하지만 김씨 부인이 문을 막고 서 있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오해예요. 여자가 손사래를 치며 변명했지만 이미 모든 게 다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반쯤 벗은 몸,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소파 위에 널브러진 옷가지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대야 했어요. 숨이 막혀서 제대로 호흡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몰려왔어요. 우리 딸이 없는 사이에 어떻게 김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절망,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요.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사위, 딸과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것 같았던 그 남자가 이런 배신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장모님. 정말 오해세요. 사위가 급하게 셔츠를 입으며 다가왔지만 김씨 부인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어요. 오해라고?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게 오해라고? 김씨 부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과 분노가 목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여자는 결국 옷을 대충 챙겨 입고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라는 말만 남기고 급하게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볼품없고 추잡해 보이던지 거실엔 김씨 부인과 사위만 남았어요. 바닥에 흩어진 반찬들, 뒤엉킨 소파 쿠션들, 그리고 공기 중에 남아있는 여자의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게 방금 벌어진 일의 증거였습니다. 김씨 부인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벽에 등을 기댄 채로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믿음이, 가족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김씨 부인이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자 사위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장모님, 제발 들어보세요. 정말로 이건 우발적인 실수였어요. 사위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인의 귀엔 그 모든 변명이 공허하게만 들렸어요. 방금 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그 추잡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실수라고? 옷을 벗고 다른 여자와 그런 짓을 하는 게 실수라고? 김씨 부인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장모님. 정말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어쩌다가? 김씨 부인이 사위의 말을 끊었어요. 어쩌다가 집에 여자를 데려와? 어쩌다가 옷을 벗어? 어쩌다가 내 딸을 배신해? 사위는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외로우면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냐? 김씨 부인의 음성이 점점 높아졌어요. 그녀는 벽에 기대고 서서 사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한심해 보이던지. 우리 딸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데 아이까지 낳아주고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우리 딸을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김 씨 부인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여 나왔어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과 상실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진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제가 맹세할게요. 사위가 김 씨 부인의 치마 자락을 잡으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더욱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한 번만이라고? 김 씨 부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한 번만 할 리 없어. 이미 몇 번이나 했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오늘이 처음이에요. 거짓말. 김 씨 부인이 소리쳤어요. 오늘이 처음이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 그 여자도 당신 집을 이렇게 잘 알 수 있고? 사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김 씨 부인의 날카로운 지적에 할 말이 없었거든요. 장모님, 제발. 이 일은 우리끼리만 묻어두면 안 될까요? 딸한테 말하면 우리 가정이 파탄나잖아요. 아이까지 생각해 보세요. 김 씨 부인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튀었어요. 지금 나한테 입막음을 하자는 거야? 내 딸을 속이고 바람피운 주제에? 그게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말이에요. 이 일이 알려지면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야 해요. 그건 당신이 생각했어야 할 문제야. 바람 피울 때 아이는 생각 안 했으면서 지금 와서 아이 타령이야? 김 씨 부인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위의 변명과 애원을 듣고 있자니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고 비는 모습 보기 싫어. 사위가 천천히 일어섰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장모님, 정말 마지막으로. 닥쳐. 김 씨 부인이 외쳤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내 딸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김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인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짐승이야. 짐승? 해시태그 오브. 김 씨 부인은 바닥에 흩어진 반찬통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쏟아진 음식들을 치우면서 마음속으로는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고통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사위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뭔가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감히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김 씨 부인의 분노가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졌거든요. 장모님, 말하지 마. 김 씨 부인이 날카롭게 외쳤어요. 당신 목소리 듣기도 싫어.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멸치볶음은 바닥에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잡채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김 씨 부인이 사위를 생각하며 새벽부터 준비했던 그 음식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반찬통을 다 정리하고 나서 김 씨 부인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딸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일을 당장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의 번호를 누르려던 손가락이 멈춰섰습니다. 지금 딸한테 전화하면 우리 딸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아이도 함께 있는데. 김 씨 부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당장 한국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럼 어학연수도 망치고 무엇보다 딸과 손주가 받을 상처는 어떻게 할 건가요? 전화를 걸었다가 다시 끊고 또 걸었다가 끊고 이런 일을 몇 번 반복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사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이 일은 시끄러워. 김 씨 부인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알리면 딸의 인생이 망가지고 손주도 아빠 없이 자라야 해요. 하지만 모른 척하면 딸이 계속 거짓된 남자와 살아야 하는 거고요. 김 씨 부인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선택을 해야 하다니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당신, 정말로 다시는 이런 일 없다고 확신할 수 있어? 김 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위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네, 정말로 진심으로 맹세드려요. 다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사위가 다시 무릎을 꿇으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김 씨 부인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맹세? 김 씨 부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혼 서약도 저버린 사람이 나한테 맹세를 한다고? 사위는 할 말이 없었어요. 김 씨 부인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김 씨 부인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침묵해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알려야 할까? 좋아. 김 씨 부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사위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 모든 행동을 내가 감시할 거야. 회사 끝나고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모든 걸 나한테 보고해야 해. 그리고 딸이 돌아올 때까지 매일 저녁 내가 확인하러 올 거야.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씨 부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만약 한 번이라도 더 이런 짓을 한다면 그땐 용서 없어. 당장 딸한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당신을 이 집에서 쫓아낼 거야. 알겠어? 사위는 벌벌 떨며 대답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 씨 부인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기억해. 오늘 이 일은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이야.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것도 잊지 마. 현관문을 열면서 김 씨 부인은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우리 딸과 손주를 생각해서 한 번만 눈 감아주는 거야. 하지만 다음엔 없다. 절대로.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김 씨 부인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걸까? 딸을 위한 일일까? 아니면 더 큰 불행의 씨앗을 심은 걸까?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도 김 씨 부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가족의 금이 갔고 그 금을 어떻게 메꿔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호주 날씨 너무 좋아요. 우리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남편도 안부 전해달래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김 씨 부인은 더욱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딸은 남편을 믿고 있고 행복해하고 있는데 자신이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 씨 부인은 계속 생각했어요. 이 비밀을 평생 가져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언젠가는 딸에게 말해야 하는 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사위가 한 번 더 배신하면 그땐 정말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것. 딸과 손주의 행복을 위해 지금은 참지만 다음엔 절대 없다는 것. 김 씨 부인의 긴 하루가 끝나갔지만 이 사건의 파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과연 사위는 약속을 지킬까요? 아니면 또다시 배신을 저지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이 언젠가는 딸에게 밝혀지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